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네요. 오늘은 왜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나 라는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타오르는 전쟁의 포연이 인류에게 희망을 안길 찬란한 햇살을 가려 새해 지구촌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발발한 지 3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북한이 러시아와 전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 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우리의 전쟁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국가 운명의 전망이 걸린 파병을 북한은 왜 했을까요? 국정원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1만여 명 정도 파병했고 그중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파병 규모도 사상자도 더 늘 것이며 이로 인해 정권의 부담도 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ICBM을 쏘고 담화를 통해 협박하는 등 외부로 드러난 허장성세와는 달리 내부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은 세습 정권의 근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공개재판 및 처형 등 법 제정과 전담 기구를 만들어 정권 유지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방과 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사회주의 근본 이념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을 내세워 민심 달래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까지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 부족 문제는 정권의 만성적인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마 김정은과 북한 핵심 지도부는 오히려 이런 내환을 제국주의에 맞서는 정의의 전쟁 참전이라는 외환을 끌어들여 덮어버릴 속셈일 것입니다. 시야를 외부로 돌려 중국과의 문제를 보면 과거부터 중국, 구소련,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까우면서도 갈등을 반복했던 사이였습니다. 김일성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펼쳐 재미를 봤던 것이죠. 구소련이 해체된 현재에도 소련 공산당 독재의 버금가는 짜르 푸틴이 지배하는 러시아이므로 과거의 구도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군사동맹 조약 수준의 협정 체결 및 파병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국으로선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표한 2023년 북한 대외 무역 규모 27억 6,912만 달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교역은 전체 교역량의 98.3%에 달합니다. 현재 북한의 생명줄을 중국이 쥔 셈이죠. 김정은은 왜 이런 절대적 의존 관계에 있는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김일성의 등거리 외교 전략을 이용해 대러 밀착을 통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또 중국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능한 김정은이 처한 현재 입장을 전제로 좀 더 근본적인 파병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의 출발점은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작년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김정은이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한민족과 평화 통일을 거부하며 우리를 제1의 주적,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중 북러 국경 및
휴전선을 전기 철책과 콘크리트 장벽으로 요새화하는 등 쇄국 정책을 통한 김씨 세습 폐쇄 조선을 영구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물리적 방책으로는 세습 왕조의 영구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확실한 대미 억제력 확보를 통해 그 어떤 외세 개입이라도 근본적 차단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이 ICBM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번 파병 핏값으로 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아 마지막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ICBM은 거대하여 지상에서의 식별 및 피격에 취약하고 발사 시에도 요격될 가능성이 높아 김정은으로선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확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6년에서 14년 주기의 핵연료 교체 시까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여 핵미사일로 무장 시 SLBM의 취약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기존 중형 잠수함 개조 작업을 추진하여 2023년 9월 6일 진수식을 통해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모든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해 일거의 기존 잠수함들의 핵 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8일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3-31형 시험, 5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정황이 식별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러한 집요함이 이번 러시아 파병 핏값으로 이루어질지 우려됩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 두 퍼즐 조각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모든 외세의 간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김씨 세습 폐쇄 조선의 영구성 담보라는 퍼즐을 완성해 줄 것이라는 주술을 외우고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 주술이 통해 김정은의 집요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러시아로부터 탄두 대기권 재진입 및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받아 ICBM이 실전 배치되고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어 한반도 주변 해역과 태평양 심해를 헤집고 다닌다면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며 북한 핵무기는 위협과 협박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 핵심 지도부는 ICBM과 핵추진 잠수함의 전력화로 대남, 대미 대결 국면에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우위를 점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적대적 폐쇄 대결 정책을 고수할 것입니다. 이 우위는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확보이며 대남 면에서는 우리 국민의 대응 의지 및 국군의 재래식 보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수량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위가 확보되면 미국의 핵 보유국 인정과 국제 제재 해체를 요구할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과 국교 수립을 시도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외세 간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내부의 심각한 경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당당한 세습 독재 국가 완성을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우위의 위세를 내세워 무리한 정치 경제적 요구와 함께 한계가 모호한 군사적 도발로 우리를 자극할 것이며 핵 반격 빌미를 만들어 충분히 확보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여 선대 수령들의 국가 목표인 한반도 전체 공산화를 재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2022년부터 핵전쟁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군 핵심 지도부는 이런 훈련을 통해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와 국가 핵무기 종합관 체계인
핵 방아쇠 하에서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로 전환하는 과정과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 반격이라는 훈련 명칭에 숨겨둔 그들의 속셈에 말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반격이란 의미는 상대의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합니다. 이 수법은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이 사용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당시 미제의 조정하에 리승만 역도가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대하여 불의의 무력 침공을 개시하자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적들을 반대하여 반공격으로 넘어갈 것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제정한 공화국 핵무력 정책법령에도 공화국 핵무력은 적대 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핵무기 사용 명분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북한은 각종 무력 도발 후 부인 또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와 군사 동정을 유엔 등 국제사회에 수시로 알려 반격이라는 꼼수를 사전에 봉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억지 주장 행태를 감안하여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 무력 도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가상해 보겠습니다. 개정된 북한 헌법에 북한 영토 영해를 어떻게 확정했는지 모르지만 서해 NLL을 부정하거나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선을 그어놓고 북한 영해임을 주장하며 전술 핵무기가 포함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공화국 핵무력 정책법령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해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번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사상자에 대한 부담보다 강대국 러시아라는 혈맹 획득, 최첨단 무기 체계 및 관련 기술 도입, 특수전, 화력전, 인지전, 드론전 등 현대전의 특성을 경험함으로써 군 현대화와 군사 교리 개선 등 많이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과 운명을 같이 하는 북한 핵심 엘리트들은 핵은 핵으로서만 폐기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핵 군축을 시도하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상당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므로 시간상으로도 늦었습니다. 비핵화 역사상 핵 개발을 완료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성사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달 20일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감축, 연합훈련 축소 등 우리 안보에 거센 위기의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협상으로 줄 것은 확실히 주되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대북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능력과 권한을 받아냄으로써 잠재적 핵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 등입니다. 자체 핵 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자의만 할 때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미국에 맡겨놓고 유사시 발만 동동 구르며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우매한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